날 추앙해요.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개새끼. 내가 만났던 놈들은 다 개새끼.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나의 해방일지는 또 오혜영과 나의 아저씨를 썼던 박혜영 작가의 작품으로 2022년에 JTBC에서 방영되었다. 드라마가 방영된 후로 구씨를 연기했던 손석구는 그야말로 국민 배우가 되었고 추앙과 해방이라는 비일상적 단어가 일상에서 유행이 될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만큼 많은 시청자들 역시 해방을 꿈꾸는 주인공에게 깊이 공감했던 것이리라. 어디에 갇힌 건지 모르겠지만 뚫고 나가고 싶어요. 나의 해방일지. 나의 이름은 연미정이다. 해방이라니. 연미정은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걸까? 관계? 가족? 혹은 나 자신? 해방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녀는 진정 해방에 이르렀을까? 지금부터 드라마 힐링에서 주인공들의 명대사를 통해 나의 해방일지를 깊이 파헤쳐보며 함께 힐링해 해방에 이르러보자. 경기도의 외곽 삼포시에 사는 연미정. 삼포시에서 싱크대 공장을 운영하며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의 세 남매 중 막내다. 세 남매는 모두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데 삼포시까지의 긴 통근길만으로도 이미 반쯤은 지쳐있다. 게다가 각자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치여 늘 파김치처럼 처진 몸을 이끌고 억지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연미정은 회사의 관계 속에서 최대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참는다. 수더분한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스스로 사로잡힌 사람처럼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막내딸로 사는 동안 몸에 밴 습관일 것이다. 스스로 부여한 역할 속에 늘 지쳐있는 그녀가 힘을 내기 위해 생각해낸 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상상이다. 그래서 그녀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상상 속에 그에게 편지 쓰듯 말을 건넨다. 당신과 함께 여기 앉아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그지 같은 일도 아름다운 일이 돼요. 견딜 만한 일이 돼요. 연기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여자인 척,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여자인 척. 난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지지를 받고 그래서 편안한 상태라고 상상하고 싶어요. 난 벌써 당신과 행복한 그 시간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당신 없이 있던 시간에 지치고 힘들었던 것보단 당신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다는 게 더 기특하지 않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긴 시간 이렇게 보내다간 말라 죽을 것 같아서 당신을 생각해낸 거예요. 언젠가는 만나게 될 당신. 적어도 당신한테 난 그렇게 평범하지만은 않겠죠. 누군지도 모르는 당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만나지지도 않는 당신. 당신 누구일까요? 연미정은 남자친구에게 은행 대출을 대신 받아줬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헤어졌고 그 남자는 연락도 되질 않는 상황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 20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시험지에 부모님 사인을 받아가야 했는데 꺼내진 못하고 시험지가 든 가방만 보면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사인은 받아야 하는데 보여주면 안 되는, 해결은 해야 되는데 엄두가 나질 않는 지금 상황에서 왜 크게 생각날까요? 뭐가 들키지 말아야 하는 20점짜리 시험지인지 모르겠어요. 남자한테 돈 꿔준 바보 같은 나인지 여자한테 돈 꾸고 갚지 못한 그놈인지 그놈이 전 여친한테 갔다는 사실인지 도대체 뭐가 숨겨야 되는 20점짜리 시험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20점짜린 건지. 사랑이라고 믿었던 상대에게 배신당하고 회사에서 상사에게 늘 무시당하며 동료들에게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는 그녀. 사는 일이 늘 고단하기만 하고 행복하지가 않다. 지쳤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쳤어요.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은 모든 관계들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지쳐가던 그녀. 자신보다 더 깊은 공허를 안고 사는 것 같은 한 남자에게 시선이 머문다. 아버지 공장에서 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자신이 부탁한 우편물도 대신 받아주던 구씨. 하지만 일하지 않는 모든 시간에는 늘 술만 마신다. 술로 인해 다치는 일이 반복되자 그녀는 자꾸 그가 신경 쓰인다. 공장 일이 없어지는 겨울이 오면 그가 하루 종일 술만 마시다가 큰일이라도 생길 것만 같다. 한 걸음씩 힘겹게 출근을 하며 조금씩 해방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처럼
그에게도 그렇게 앉아 술만 마시지만 말고 어디론가 나아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해줘야만 할 것 같다. 그를 살려야 할 것 같다. 왜 매일 술 마셔요? 아니면 뭐해? 할 일 줘요? 술 말고 할 일 줘요? 날 추앙해요.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개새끼. 내가 만났던 놈들은 다 개새끼.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조금 있으면 겨울이에요. 겨울이 오면 살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앉아서 보고 있을 것도 없어요. 공장에 일도 없고 낮부터 마시면서 쓰레기 같은 기분 견디는 거 지옥 같을 거예요. 당신은 어떤 일이든 해야 돼요. 난 한 번은 채워주고 싶어.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해요. 들어가 자.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요. 내가 뭐 하고 싶은 인간으로 보여. 너 내 이름 알아? 나에 대해서 아는 거 있냐고. 내가 왜 이런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이름도 말 안 하고 조용히 살고 있겠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너 남자한테 돈 빌려줬지. 사내 새끼들도 여우야. 돈 빌려가고도 적반하장으로 지랄 떨면 찍소리 못하고 찌그러들려자. 알아본 거라고. 뚫어야 될 문제를 뚫어. 엉뚱한 대로 튀지 말고. 그 자식이 돈을 다 갚으면 아무 문제 없을까? 그래도 똑같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채워진 적 없고 거지 같은 인생에 거지 같은 인간들 다들 잘난 척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말. 미안하다. 나도 개새끼라서. 넌 누구 채워준 적 있어? 구씨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할 일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긴 했지만 미정의 더 깊은 마음속에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 생각해보면 내 인생의 개새끼들도 시작점은 다 넌 부족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빛.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하찮은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우리를 지치고 병들게 했던 건 다 그런 눈빛들이었다.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고자 달려들었다가 자신의 볼품없음만 확인하고 돌아서는 반복적인 관계.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 사람과는 아무것도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다던 구씨였지만 미정이 자꾸 신경 쓰인다. 사랑도 아니고 추앙이라니. 그 마음속 공허를 자꾸 들여다보게 된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괜찮았다가 차가웠다가. 똑같던데. 아저씨랑 너랑. 아니 왜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인데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주눅들면 받아줘? 좋게 해봐라. 돈 나오나. 한때 알았던 사람하고 끝장 보는 거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돈 못 받는 거보다 자기 자신까지 밑바닥으로 내던져가면서 험한 꼴 보는 게 더 힘들어요. 미안하다. 술권 주제. 각자 꼴리는 대로 사는 거지 뭐. 나도 개선의 의지가 없고 너도 개선의 의지가 없고. 강자만이 살아남는 세계 속에서 강해 보이기 위해 연기하듯 살아왔던 구씨. 그 고단했던 삶에서 벗어나 이곳 삼포에서 아무 연기도 안 하며 지내는 요즘이 휴식 같다. 그런데 이 집 사람들은 자신을 감추고 억누르며 지나치게 착하게 사느라 고단하다. 미정도 아저씨도. 관계에서 상처받고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따지지 못하는 사람들. 구씨는 자신이 살던 세계와는 너무 다른 그들에게 자꾸 마음이 쓰인다. 사람들은 천둥번개가 치면 무서워하는데 전 이상하게 차분해져요. 드디어 세상이 끝나는구나. 바라던 바다. 갇힌 것 같은데 어딜 어떻게 뚫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다 같이 끝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불행하진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다. 이대로 끝나도 상관없다. 다 무덤으로 가는 길인데 뭐 그렇게 신나고 좋을까? 자신의 모든 감정을 억누르며 사느라 삶이 고단하고 즐겁지 않은 미정. 그 공허와 허무는 사는 일을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일로 느끼게 한다. 언제든 삶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어쩔 땐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사람들보다 망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정직한 사람들 아닐까 그래요. 자신처럼 세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듯 천둥 번개 속에서 술만 마시고 있는 구씨. 미정은 이제 다 같이 끝나버리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를 살리기 위해 빗속을 한다름에 달려간다. 자신이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대신 이젠 그를 채워주기로 결심했다는 듯이. 들어가요! 얼른 들어가요! 들어가라고요! 그런 미정을 보며 구씨도 마음을 먹어본다. 추앙. 해보자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어보자고.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봄이 되면
당신도 나도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확실해? 봄이 오면 너도 나도 다른 사람 돼 있는 거? 확실해. 추앙은 어떻게 하는 건데? 응원하는 거. 넌 뭐든 할 수 있다. 뭐든 된다. 응원하는 거. 저 막내 따님 전화번호 좀. 미정이? 구 씨가 마음을 열자 미정은 결심한다. 추앙받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 역시 그를 추앙하기로. 상대가 나를 채워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오직 내가 상대를 채워주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그렇게 사랑에 대한 갈망 없이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스스로 행복해지기로. 어디에 갇힌 건지 모르겠지만 뚫고 나가고 싶어요. 진짜로 행복해서 진짜로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지. 이게 사는 거지. 그런 말을 해보고 싶어요. 회사에서 해방 동아리를 만들고 해방일지를 쓰며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미정. 억눌려 있던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내며 진정한 해방과 행복에 이르기를 꿈꾸기 시작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 그게 내가 점점 조용히 지쳐가는 이유 아닐까? 늘 혼자라는 느낌에 시달리고 버려진 느낌에 시달리는 이유 아닐까? 연미정은 어떤 유년을 보냈기에 이토록 마음이 공허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길 어려워할까? 미정은 가족 안에서조차 말과 감정을 아끼고 살면서 편안하게 애정을 주고받지 못했다. 자신의 여동생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받지 못한 채 빚을 갚느라 어렵게 가정을 일구던 과묵한 아빠. 공장과 농사, 집안일까지 온갖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하느라 종종 걸음으로 항상 너무 바쁜 엄마. 자식들에게 살뜰히 애정을 표현할 여유가 없던 부모들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이나 투정을 직설적으로 내뱉는 언니와 오빠. 그들을 보며 자란 미정은 부모에게 사랑보다 연민을 먼저 느꼈을 것이다. 어린 나이에도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해내는 애어른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좋기만 하는 사람이 왜 없어? 식구들 있잖아. 아빠도 다 좋지 않고 엄마도 다 좋지 않고 언니랑 오빠는 많이 싫고 아빠는 불쌍해요.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엄만 자식들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큰일이 생겼을 땐 엄마만 모르면 된다. 그래요. 자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할 나이에 그러지 못했던 아이는 자라서 그 마음 안에 공허함이 가득 찬 어른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채워지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스스로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런 사람. 상대방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에 나도 덩달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그냥 쭉 좋아해 보려고요. 방향 없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단 훨씬 낫지 않을까. 이젠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요. 가짜로 해도 채워지나? 이쁘다, 멋지다.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잖아. 말하는 순간 진짜가 될 텐데. 모든 말이 그렇던데. 구 씨는 자신의 방에 쌓아둔 소주병을 창희가 묻지도 않고 대신 치워주던 것에 화가 나 있다. 인간관계의 깊은 환멸을 느끼는 구 씨에게 미정은 동질감을 느끼며 어릴 적부터 자신이 품고 있던 생각들을 하나둘 꺼낸다. 서로의 거울이 된 듯이 상대의 말을 가만히 들어주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싫을 때는 눈앞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말하면 더 싫고. 쓸데없는 말인데 들어줘야 되고 나도 쓸데없는 말 해내야 되고. 무슨 말 해야 되나. 생각해내야 되는 것 자체가 중독이냐. 나도 그런데. 하루 24시간 중에 괜찮은 시간은 한두 시간 되나? 좋은 시간도 아니고 괜찮은 시간이 그 정도. 나머지는 다 견디는 시간.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신나서 뛰어노는 애들 보면 그 어린 나이에도 심란했어요. 뭐가 저렇게 좋을까? 난 왜 즐겁지 않을까? 먹고 자고 쓸데없이 허비되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까? 80년생을 8년으로 압축해서 살아버려도 하나 아쉬울 거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일 없이 지쳐. 그래도 소몰이 하듯이 어렵게 나를 끌고 가요. 가보자.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은 단정하게 가보자. 그렇게 하루하루 어렵게 나를 끌고 가요. 왜 나 아이스크림? 샀어. 취했을 때 내가 맨정신일 때 나보다 인정이 좀 많아. 좋은데?
상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갱생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미정. 자신을 존중해주는 미정의 태도에 구씨는 스스로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씩 생긴다. 사랑의 힘으로. 100만 년 만에 청소했다. 깨끗해진 집에서 이제 내가 뭐 할 것 같아? 술 마셔야지. 미정은 자신이 구씨를 어떻게 추앙하기로 했는지 결심을 얘기한다. 과거나 배경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어떤 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응원하겠노라고. 상대를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 추앙하겠다는 말은 미정 역시 자신의 현재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를 추앙해달라는 말이기도 했을 것이다. 무슨 일 있었는지 안 물어. 어디서 어떻게 상처받고 이 동네로 와서 술만 마시는지 안 물어. 한글도 모르고 ABC도 모르는 인간여도 상관없어. 술 마시지 말란 말도 안 해. 그리고 안 잡아. 내가 다 차면 끝. 멋진데? 나 추앙했다. 좀 더 해보시지. 약한 것 같은데. 미정이 등본상 주소지를 옮겨놓은 걸 아빠가 아시게 되었다. 미정은 적당히 둘러댔지만 아빠는 주소지를 다시 집으로 옮겨두라고 하신다. 이제 은행에서 대출금 관련 서류가 날아와 온 식구가 전남친에게 돈 뜯겼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봐 너무 두려운 미정. 구씨는 그런 미정이 걱정스럽고 전화번호만 주면 사람을 시켜 돈을 받아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미정은 자신의 청약 통장을 깨서 대출을 갚아버리는 선택을 한다. 주소는 집으로 다시 옮겨놨어요. 우편물 또 오면 어쩌려고? 올 일 없어요. 대신 갚았냐? 준대요, 나중에. 그 새끼 이름 뭐냐? 걱정 마요, 준댔어. 그냥 이름하고 연락처만 주면 돼. 내가 안 해. 딴 사람이 할 거야. 아직도 좋아하냐? 미정은 자신이 한 선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지 않는 구씨에게 화가 난다. 이 꼴 저 꼴 안 보고 깔끔하게 잘 끝냈다 말해줘도 되잖아. 왜 자꾸 바닥을 보래? 인터넷에서만 보던 남자한테 돈 뜯기는 빙신 같은 게 나라는 거. 엄마, 아버지, 세상 사람들 다 알게 난장 까야 돼? 그게 무섭지. 그 새끼야 너 그러는 거 아니까 그따위로 나오는 거야. 돈 문제 얽히면서 나 보자마자 골치 아픈 얼굴 하는 거 견뎠어. 짜증스러워하는 얼굴 보면 다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꺼간 거 달라고 하는 것도 죄진 것 같고 그냥 이런 일로 엮인 것 자체가 다 내 잘못 같고 어쩔 수 없이 난 이래. 문제 있는 남편이랑 사는 거 이해 안 된다고 도와준답시고 억지로 뜯어내는 사람들이 난 더 이해 안 가. 제발 그냥 두라고. 내가 아무리 바보 멍청이 같아도 그냥 두라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도와달라고. 사람하고 끝장 보는 거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고. 얼굴 붉히는 것도 힘든 사람한테 왜 죽기로 덤비래. 나한텐 잘만 불키네. 넌 날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뭔 짓을 못해. 그러니까 넌 이런 등신 같은 날 추앙해서 자뻑에 빠질 정도로 자신감 만땅 충전돼서 그놈한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야무지게 할 말 다 할 수 있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누가 알까 조마조마하지 않고 다 까발려줘도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게 날 추앙하라고. 먹어. 손 떨던데. 드셔. 추앙하는 거야. 먹어. 너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면 깜짝 놀란다. 응? 옆구리에 칼이 들어와도 꼼짝 안 해. 근데 넌 날 쫄게 해. 네가 눈앞에 보이면 긴장해. 그래서 정신 같아서 짜증나. 짜증나는데 자꾸 기다려. 응? 알아라 좀. 연미정, 너 자신을 알라고. 구씨의 고백으로 마음이 풀린 미정은 구씨와 함께 밤 산책을 나가서 들깨 구경을 한다. 미정이 퇴근할 무렵이면 당미역에서 기다리는 구씨. 기다림과 설레임의 시간, 집까지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다 너무 애틋하다. 구씨와 미정은 둘이 있을 때 가장 편안한 얼굴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다. 말하는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애정이 가득하다. 안 할 뻔했네, 반가워서. 이 동네에 살던 미친 언니가 있는데 그쪽 궁금하다고 보러 온 데서 오지 말랬어요. 서로 안 좋아할 거야. 왜? 비슷해, 둘이. 뭐가? 둘 다 쎄. 둘 다 거칠고 투명해. 투명. 미쳤구나. 투명해. 너 지금 나 추앙하냐? 응. 평온한 삼포에서의 시간에도 위기가 닥치기 시작한다. 구씨가 삼포에 있다는 사실을 백 사장이 알게 됐다. 하지만 구씨는 언젠가는 추억이 될 미정과 함께하는 삼포에서의 이 시간을 멈추고 싶지 않다. 아직은. 미정은 구씨의 과거를 캐묻지는 않지만 그가 안고 있는 상처나 외로움은 보듬어주고 싶다.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이 늘 고팠던 유년 시절의 자신을 품어주는 마음으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3살 때, 7살 때, 19살 때 어린 시절에 당신 옆에 가앉아서
가만히 같이 있어주고 싶다. 있어주네, 지금. 내 나이 90이면 지금이 어린 시절이야. 미정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자연을 어릴 적부터 가까이 하며 자라왔기에 본능적 감각이 살아있고 자연의 이치에 의연하다. 구씨는 도시에서 인간들이 만든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거칠게 살아왔기에 그가 마주하는 죽음들은 의연하게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과 죄책감을 갖게 한다. 야, 이쪽으로 가. 저 죽은 거 있어. 뭐야? 새? 이런 동네에선 아침마다 하나씩 시체를 마주해요. 족제비가 먹다가만 쥐대가리, 물통에 빠져 죽은 다람쥐. 옛날엔 제일 많이 보는 게 개구리 수채였는데 지금은 논이 없어서. 집 주변으로 다 논이었을 땐 개구리들이 밤이면 길을 건너서 이쪽 논에서 저쪽 논으로 건너가는데 그때 차가 지나가면 두두두두 터지는 소리가 들려요. 조용한 밤에 두두두두. 아침에 나와서 보면 개구리들이 종이장처럼 바닥에 여기저기. 근데 왜 밤에 건너는 몰라? 낮에는 발이 뜨거운가? 그게 먹으면서 할 얘기냐? 예전엔 시키는 말 외에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 근데 이젠 머릿속에 떠오른 얘기를 그냥 해요. 그냥 나와요. 그러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감정이 올라와요. 갑자기 내가 사랑스러워요. 구씨도 이 사랑스러운 여자 곁에 조금만 더 있고 싶다. 내가 있던 세계로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이 세계를 오염시키고 싶지 않다. 야, 너 뭐하냐? 뭐 쇼하냐? 망가진 척? 쇼는 내가 왜 망가진 척 해야 되는데. 삼포로 찾아온 백 사장을 만난 구씨는 상처가 마구 파헤쳐진 느낌이다. 한편 미정은 가족들에게 구씨와 사귀는 사실을 밝힌다. 그러자 가족들은 그를 이 세계 속에 받아들이며 곁을 내어준다. 구씨는 오히려 그런 그들의 따뜻한 태도에 마음이 흔들린다. 이곳을 오염시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라는 듯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미정을 밀어낸다. 미국에 유명한 자살 절벽이 있대. 근데 거기서 떨어져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3분의 2 지점까지 떨어지면 죽고 싶게 괴로웠던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느낀대.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죽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발을 뗐는데 몇 초 만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느낀대. 그럴 것 같았어. 그래서 말해줬어. 사는 걸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사람한테 상담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고 3분의 2 지점까지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상담 받아보라고 했는데 그냥 떨어져 죽었어. 누가? 같이 살던 여자가. 그만하라면 그만하고 추앙 취소해도 돼. 그리고 자신은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온몸으로 말하며 술에 취해 들깨대 앞에 아무렇게나 몸뚱이를 던져놓는다. 자학하듯이. 야, 이 개새끼들아! 안 가! 꺼져! 쌍놈 새끼들! 들깨라고요. 넌 상황을 자꾸 크게 만들어. 오늘은 팔뚝 하나 물어뜯기고 내일은 코 깨지고 불행은 그렇게 잘게 부셔서 맞아야 되는데 자꾸 막아서 크게 만들어. 난 네가 막을 때마다 무서워. 사랑했던 사람의 자살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리는 구씨. 그래서 불행이라는 벌을 스스로에게 내리고 행복이 찾아오면 도망치고 만다. 행복 뒤에 숨어있을 더 큰 불행이 두렵기도 했기에. 할 말 없나? 웬일이냐? 지겨운 여자들이 하는 말을 다 하고 사과해야 되냐? 할 말 있으면 네가 해. 여자들은 꼭 뭐
아껴놓은 거 있는 것처럼 툭하면 뭘 달래. 내가 너한테 빚졌냐? 인생이 그래. 좋다 싶으면 갑자기 뒤통수 후려치고 뭐 마냥 좋을 줄 알았냐? 누가 다이아몬드 달래? 다이아몬드가 더 쉬워. 추앙이 뭐냐? 나 몰라. 들깨한테 팔뚝 물어뜯길 각오하는 놈이 그 팔로 여자 앉는 건 힘들어. 어금니 꽉 깨물고 고통을 견디는 건 있어 보이고 여자랑 알콩달콩 즐겁게 사는 건 시시한가 보지? 뭐가 더 힘든 건데? 들깨한테 팔뚝 물어뜯기고 코 깨지는 거랑 좋아하는 여자 편하게 해주는 거랑 뭐가 더 어려운 건데? 나보고 꺼간 돈도 못 받아내는 등신 취급하더니 쥐는. 미정은 두려워하며 자신을 밀어내는 구 씨를 붙잡아주기로 마음먹는다.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이름이 뭐든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범죄자여도 외계인이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뭐. 난 아직도 당신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 가요. 더 가봐요. 자신을 다 받아주는 미정으로 인해 구 씨도 좀 더 용기를 낸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용기. 구 씨는 자신이 미정과 함께하는 이 세계를 지키고 싶다. 백 사장을 찾아가 더 이상 삼포로 찾아오지 못하게 경고를 한다. 그리고 미정의 회사로 찾아가 퇴근길부터 함께 시간을 보낸다. 미정과 함께하는 순간만이 자기 삶의 이유라는 듯이. 내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 열받아서. 내가 쇼할 놈으로 보여? 내가 왜 망가진 척 쇼를 해야 되는데 쉬는 거야. 15년을 이런 지하에서 술 취한 인간들 떠드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집에 들어가면 또 간신히 걸어만 다녔어. 숨만 붙어서. 근데 죽기 전에 네가 나 살려준 거야. 내 뒤통수 쳐서. 고맙다. 이제 반말로 막 가네 이 새끼가. 그런 뒤통수 친 놈한테 형이라고 그럴까? 내가 요즘 싱크대도 만들어야 되고 좀 바빠. 내가 결정 내면 올게. 싱크대가 좋다. 이 세계 잡을란다. 아니면 아무래도 이 세계다. 내가 씹어 먹어야겠다.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결정 갖고 올 테니까 기다려. 자꾸 알짱대면서 열받게 하면 그땐 나 진짜 이 세계에 내가 말뚝 박는 거니까 조용히 기다리라고. 미정은 여전히 최 팀장의 무시로 인해 회사 생활이 힘들지만 조금씩 화를 표현하기도 하고 동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편안하게 나누기도 한다. 구 씨는 그렇게 조금씩 변화해가는 그녀의 모습이 마냥 사랑스럽다. 개새끼. 내가 싫어하는 새끼. 나 싫어하는 거 당연하지. 내가 훨씬 더 싫어할걸. 나는 그 새끼 경멸해. 조직에 있을 때나 있어 보이지.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회사에서 인원 감축하려고 희망퇴직자를 받았는데 있어줬으면 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갔어. 여기저기 오라는 데 많으니까. 나가줬으면 하는 사람은 안 나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남은 인간이 그 인간이야. 원래 약한 인간일수록 사악해. 그래서 사악한 놈들이 좀 짠한 면이 있어. 초대 한 번 해. 응? 한번 불러. 들에 풀어놓고 종일 잡자. 내가 이겨. 당연히 이기지. 화내서 한 번도 기분이 나아진 적이 없어. 화를 안 내고 넘어가면 2, 3일이면 가라앉을 거. 화내고 나면 열흘은 넘게 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온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말없이 라면을 끓여주는 구 씨. 늘 화가 나 있고 술에 취해 있던 자신이 이 집에서 고요히 달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며 살면서 처음으로 쉬어보는 사람처럼 위안받았던 그 느낌을 미정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 함께 가로등을 깨뜨려 꺼보기도 하지만 좀 더 불빛이 없는 곳에 가서 달빛을 온전히 느끼게 해주고 싶다. 둘은 갈대숲을 향해 밤길을 걷는다.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91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고 50년 후면 존재하지 않을 건데 이전에도 존재했고 이후에도 존재할 것 같은 느낌. 내가 영원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에 시달리면서도 마음이 어디 한 군데도 한 번도 안착한 적이 없어. 이불 속에서도 불안하고 사람들 속에서도 불안하고 난 왜 딴 애들처럼 해맑게 웃지 못할까? 난 왜 늘 슬플까? 왜 늘 가슴이 뛸까? 왜 다 재미없을까?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아.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며 사는 허수아비.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질문을 잠재워두기로 합의한 사람들일 수도.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떤 거짓말에 합의한 사람들. 난 합의 안 해.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 필요 없어.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주황한다. 구씨는 미정과 달빛 쏟아지는 갈대밭이나 노을빛에 반짝이는 강가에 가만히 앉아 함께 있는 모든 순간들이 휴식 같다. 가슴 가득 사랑이 차오른다. 하지만 자꾸 삼포로 저쪽 세계 사람들이 찾아온다. 미행이 붙는 걸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신 회장이 보낸 사람이다. 신 회장이 직접 찾아와 돌아오라고 하지만 구씨는 그녀 곁에 더 있고 싶어 제의를 거절한다. 예전에 염소 키웠었거든? 근데 소하고 염소는 키우면서 이상하게 미안해. 잡아먹을 거라. 염소가 사람 잘 따르거든. 졸졸졸 따라오는데 마음이 좀 그래. 그래서 잡아먹었냐? 졸졸졸 따라붙던 거? 딴 집 염소랑 바꿨어. 야, 굳이 바꿔가면서까지 뭐 이렇게 잡아먹냐? 그거 안 먹고 말지. 그럼 버리나? 그냥 키우면 되지. 못 키워. 염소가 얼마나 많이 먹는데. 자는 시간 빼고 24시간 먹어. 아빠가 꼴배려 다니다 지쳐서 잡은 거야. 야, 이름 불러가면서 키우던 게 목으로 넘어가냐? 잡아먹을 건 원래 이름 지어주지 않아. 야, 너 나 빨리 이름 지어줘. 어? 이름 지어줘. 나 잡아먹지 못하게. 구씨잖아. 연미정이다. 그분은 진짜 그냥 해피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들 힘들게 연기하며 사나 봐. 연기 아닌 인생이 어딨냐? 그쪽도 연기하나? 무지한다. 넌 안 하냐? 하지. 수더분한 척.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다들 연기하며 사니까 이 정도로 지구가 단정하게 흘러가는 거지. 내가 오늘 아무 연기도 안 한다고 하면 어떤 인간 잡아먹을걸? 난 이상하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걸 보면 주물러 터트려서 먹어버리고 싶어. 한 입에 꿀꺽. 이제 아무 얘기나 막 하는구나. 미정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구씨에게 선배가 찾아온다. 미정의 집까지 불쑥. 구씨는 불안해진다. 구씨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아챈 선배. 구씨는 혹여라도 그녀가 다치게 될까봐 두렵다. 이 세계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떠나야겠다고 결심한다. 너마 여기 여자 있지? 있어. 와, 있어 이 새끼. 백 사장 그 새끼 약 팔어. 백 사장 친다. 너미구 친다. 회장님한테 말한다. 너 온다고. 그만 가볼까 하고. 어딜? 서울에. 가끔 연락할게. 가끔 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깔끔하게 살고 싶다. 내가 무슨 일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감 못 잡진 않았을 거고, 이 세계는 이 세계인 거고 그 세계는 그 세계인 거고. 상관없다고 했잖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다고. 어떻게 사는지도 상관없겠냐? 난 괜찮거든. 내 인생. 화 안 나냐? 나는 나는 말해. 나는 화는 안 나. 그만두고 떠난다는데 화 안 나? 돌아가고 싶다는 거잖아. 가고 싶다는 건데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있어. 더 있다 가라고 할 수도 있어. 서운해. 근데 화는 안 나. 모르지 나중에 화날지도. 너도 웬만하면 서울 들어가 살아. 평범하게 사람들 틈에서. 지금도 평범해. 지겹게 평범해. 평범은 같은 욕망을 가질 때, 그럴 때 평범하다고 하는 거야. 추앙, 해방 같은 거 말고 남들 다 갖는 욕망, 니네 오빠 말처럼 끌어야 되는 유모차를 갖고 있는 여자들처럼. 애는 업을 거야. 당신을 업고 싶어. 1살짜리 당신을 업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미정의 아버지는 떠나는 구씨에게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 돌아오라고 말한다. 구씨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보석 같은 장소를 가슴속에 간직한 채 자신의 원래 세계로 돌아가 바쁜 나날을 보낸다. 미정 그리고 미정의 세계와 확실한 선을 긋겠다는 듯이 전화번호마저 바꿔버리고. 하지만 그곳에서는 술이 아니면 잠시도 버틸 수 없는 연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문득문득 삼포가 미정이 너무나 그립다. 구씨는 몇 년 만에 미정을 찾아 삼포로 간다. 예전처럼 당미역에서 미정을 기다려보지만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찾아간다. 그곳에는 미정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분이 계셨고 모든 것이 달라져 있다. 그동안의 일들을 미정의 아버지에게 전해 듣는다. 여보, 이리 와봐요. 누가 왔는데? 왔네. 자네 떠나고 얼마 안 있다 갔어. 잠시 쉬러 방에 들어갔다가 못 일어나고. 집사람 떠나고 나서 알았어. 집사람이고 애들이고 다 날 건사하며 살았던 거야. 잘 사는 거지? 연미정, 슬픔을 표현하는 일에도 서툴고 꾹꾹 억눌러 참기만 하는 미정이 자신과의 이별에 이어 어머니의 사망까지 겪었어야 했다니. 힘들었을 미정을 생각하며 목이 메이는 구씨. 아버지께 전해받은 미정의 연락처를 들고 미정을 만나러 간다. 여보세요? 오랜만이다. 나 구씨,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시나? 그동안 해방은 되셨나? 그럴 리가. 추앙해주는 남자는 만나셨나? 그럴 리가. 보자. 안 되는데. 왜? 살쪄서. 살 빼야 되는데. 1시간 내로 살 빼고 나와. 많이 안 쪘는데 뭐. 왜? 머리 길었네. 잘생기지 않았냐? 넌 잘랐네. 조금 전화번호 바꿨더라. 겁도 없이. 열받아서 전화 기다리다가. 우리 집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연락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하겠지. 옛날 번호로 전화한 적 없잖아. 있나? 보고 싶었다. 무진장. 말하고 나니까 진짜 같다. 진짜 무지 보고 싶었던 것 같다. 주물러 터트려서 그냥 한 입에 먹어버리고 싶었다. 나 이제 추앙 잘하지 않니? 이름이 뭐예요? 구자경이라고 합니다. 미정을 만나자마자 쌓였던 추앙이 터져나오는 구씨. 힘든 일들을 겪은 미정이 걱정되어 연락을 한 것인데 미정은 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의연하다. 이미 해방에 이르른 사람처럼. 역시 우린 이런 들이 어울려. 편하지. 나무, 바람, 돌은 우리를 거슬리게 하지 않잖아. 우린 그냥 인간을 싫어하는 듯. 나만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걷다가 앞에서 누가 오면 그 사람도 거슬리지 않아요? 저 사람도 우리가 거슬릴까? 일대 다수일 때는 항상 일이 거슬려. 다수는 일을 거슬려 하지 않아. 일은 늘 경계태세야. 일이라. 우린 2야 아님 1대1이야? 너 나 경계하냐? 진작 전화하지. 미정과 행복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구씨가 수금하러 가야 하는 토요일인데 일요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미정에게 기다려달라 하고 급히 일을 하러 다녀온다. 한 업소에서 사건이 생겨 얼굴에 상처가 남는 바람에 미정에게 감출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미정은 예전처럼 여전히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묻지 않는다. 그저 구씨가 불행에서 빠져나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 그린 거야. 1시간 반 만에 딴 사람이 돼서 왔네. 인생이 이래. 좋다 싶으면 바로. 하루도 온전히 좋은 적이 없다. 하루에 5분. 5분만 숨통 트여도 살만하잖아. 편의점에 갔을 때 내가 문을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7초 설레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토요일이지? 10초 설레고. 그렇게 하루 5분만 채워요.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법. 여전히 한 발 한 발 어렵게 가는 거냐? 가보자. 한 발 한 발 어렵게. 구씨는 여전히 자신이 조금만 행복해지면 바로 불행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미정의 조언으로 하루의 작은 설렘들을 모아서 하루 5분만 행복해보자고, 그렇게 살아가보자고 마음먹는다.
신 회장은 구 씨에게 알코올 중독 치료를 권하고 구 씨는 누구보다 미정과의 대화가 자신을 치유한다는 걸 안다. 너 알바 안 할래? 무슨 알바? 청소? 아니, 그럼? 내 얘기 들어주는 거. 내가 오빠 선수로 들어갔을 때 딱 2주 만에 이건 도저히 못 해먹겠다 싶어서 때려쳤던 게 사람들이 죄다 하소연이야.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어쩌고 저쩌고. 차라리 어디 가서 코피 터지게 두드려 맞으면 맞았지. 이건 못 해먹겠다 싶더라. 사람들 얘기는 돈 받고 들어줘야 돼. 10회만 끊자. 상담의 기본은 원래 10회야. 10회 끝나고 그래도 여전히 할 말이 있다 싶으면 또 10회. 내 얘기 재밌어 하잖아. 죽여 이제. 삼포를 떠난 후 미정을 그리워하면서도 연락하지 않았던 건 그때의 좋았던 기억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였던 구 씨. 구 씨는 자신을 만나면 미정이 힘들어질까봐 늘 주저했는데 미정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바닥에는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운명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게 된다. 12번. 당신 별명 이제 12번이야. 하루에도 12번 이랬다 저랬다. 쉽게 보지 마. 100만 번이야. 후회했어. 옛날에 삼포에서 그렇게 끝났으면 그래도 아주 형편없는 놈은 아닌데 무슨 꼴 보여주려고. 나도 개새끼였네. 이제는 아니야. 전화 왔는데 뭐. 어제까진 개새끼였고. 오늘 그놈 결혼식이었어. 내 돈도 다 안 갚고 아직 600이나 남았는데 스드메 다 갖춰서 하객도 부르고 뷔페에서. 내가 아직도 등신 같은 연미정 같나 보지. 결혼식 가서 신랑 신부 뒤에 서서 가장 살벌한 표정으로 사진 찍어줄 거고 나올 때 축의금 챙겨올 거다. 죽기로 결심하고 갔어. 사진사가 신랑 신부 친구들 나오라고 하길래 일어나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 오랜만이다. 나 구씨. 이 사람 날 완전히 망가지게 두진 않는구나. 날 잡아주는구나. 몇 년 전 당미역에서 우연히 들은 미정의 목소리가 자신을 구했던 것처럼 자신이 건 전화가 미정을 지켰다니. 구 씨는 두 사람의 운명을 믿어보기로 한다. 두려워하며 주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이 인연에 자신을 맡겨보기로. 구 씨는 자신을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마음속 깊이 박힌 자신의 우울을 미정에게 조금씩 털어놓는다. 형벌처럼 자신을 망가뜨리는 와중에도 미정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고백하면서 미정은 그런 그를 1살 아이를 업어주듯 하며 다 품어준다. 나중에 내가 어떻게 망가져있을지 나도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서울역에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전에 확 끝날 수 있으면 땡큐인데 나 너 진짜 좋아했다. 감사합니다. 난 사람이 너무 싫어. 눈앞에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도 싫어. 내가 갑자기 욱해서 너한테 어떤 눈빛을 보일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나도 몰라. 겁나. 근데 이것만은 꼭 기억해줘라. 나중에 내가 완전 개새끼가 돼도 나 너 진짜 좋아했다. 녹음하고 싶다. 녹음해? 연미정! 나 너 진짜 좋아했다. 연미정. 10회 끝나고 여전히 할 얘기 있으면 또 10회 끊고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면 끝나는 걸로. 우리 그렇게 저물이자. 좋아. 미정과의 관계에조차 희망을 품을 수 없어 언젠가는 저물 것이라 말하는 구 씨. 미정은 그런 구 씨의 우울함마저 품어준다. 깊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보통 끝없이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괴로워한다. 구 씨 역시도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관계된 사건들, 가슴 깊이 박힌 그들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 재생된다. 그로 인해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억울함, 분노, 슬픔, 후회, 죄책감이 뒤섞여 자신을 괴롭혔을 것이다.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자신의 신경줄을 잠재우기 위해 아침부터 술을 마시면서 미정은 그런 구 씨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된다. 자신도 늘 우울하게 살아왔으므로 미정은 그런 자신의 우울과 공허로부터 구 씨를 추앙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애썼는지도 이야기해준다. 정신이 맑으면
지나온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전부 다. 죽은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면 잠자던 그 인간들도 하나 둘 일어나서 와. 한 놈 끝도 없이. 찾아온 인간들 머릿속으로 다 작살내. 쌍욕을 퍼붓고. 그렇게 1시간을 앉아있으면 지쳐. 몸에 썩은 물이 도는 것 같아. 일어나자. 마시자. 마시면 이 인간들 다 사라진다. 그래서 맨정신일 때의 나보다 취했을 때의 내가 인정이 많은 거야. 난 알코올릭도 아닌데 왜 당신 말이 너무 이해되지?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이 닦는데 벌써 머릿속엔 최 팀장 개자식이 들어와 있고 정찬혁 개새끼도 들어와 있어. 나도 있었냐? 당신은 내 머릿속에 성역이야. 결심했으니까 당신은 건들지 않기로. 잘 돼서 날아갈 것 같으면 기쁘게 날려보내줄 거고 바닥을 긴다고 해도 쪽팔려 하지 않을 거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응원만 할 거라고. 당신이 미워질 것 같으면 얼른 속으로 빌었어. 감기 한번 걸리지 않기를. 숙취로 고생하는 날이 하루도 없기를. 근데 난 불행하니까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어디다 화풀이를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마다 정찬혁 개새끼. 그러다가도 문득 그놈이 돈을 다 갚으면 난 누굴 물어뜯지? 미정은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전남친을 마주치게 된다. 그가 성추행범으로 몰릴 뻔한 상황에서 구해주게 되고 전남친은 미정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 미정은 더 이상 누군가의 형편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빼앗기고 버림받은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를 세워두지 않는다. 그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채우는 대신 구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가득 채웠으므로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도 그것을 떠올리는 현재 자신의 시선에 의해 각색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나는 생각보다 행복했고 사랑받았으며 뜨겁고 사랑 가득한 사람인지도 모른다. 집에 갔다가 어려서 일기장 읽어봤는데 깜짝 놀랐잖아. 내가 기억하고 있던 어린 시절의 나하고 일기장에 기록하고 너무 달라서. 난 주변말이 없고 누구와도 뜨거웠던 적이 없었던 있으나 마나 그런 애라고 생각했었는데 일기장 보니까 아주 좋아 죽어. 얘는 이래서 좋고 쟤는 저래서 좋고 아주 뜨거운 애였던데? 몰랐냐? 너 뜨거워.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좋아서. 가끔, 아주 가끔 마시지 않았는데도 머릿속이 조용할 때가 있어. 뭔가 다 멈춘 것처럼. 그러면 또 확 독주를 들이고 편안하고 좋을 때도 그게 싫어서 깨버리려고 확 마셔. 살만하다 싶으면 얼른 확 미리 매 맞는 거야. 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은 조금만 주세요. 제발 조금만. 아침에 일어나서 앉는 게 힘듭니다. 왔던 길을 5걸음 되돌아오는 것도 못할 것 같아서 두고 나온 우산을 찾으러 가지도 않고 귀를 막고 갔습니다. 5걸음이 힘들어서 비닐을 쫄딱 맞고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쳤습니다. 이 엄청나게 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당신 왜 이렇게 이쁘냐? 아침마다 찾아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웃어. 그렇게 환대해. 구씨가 왜 자꾸 행복으로부터 도망치는지를 알게 된 미정. 끊임없이 자신을 벌하고 뉘우치는 구씨의 선한 마음에 연민을 느낀다. 그리고 미정이 스스로를 사랑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비로소 해방되었듯이 그도 해방되길 바란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맨정신일 때 우르르 찾아오는 인간들 중에 형도 있는데 아침부터 쌍욕하게 만드는 인간들 중에 형도 있는데 형 환대할게. 환대할 거니까 잘해서 보자. 이제 자경도 미정의 곁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자신의 모든 과거와 아픔을 환대함으로써. 해방일지에 그런 글이 있더라. 연미정의 인생은 구씨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뉠 것 같다는. 미투. 한 발 한 발 어렵게. 나 미쳤나 봐.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마음에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느낄 게 사랑밖에 없어.